지금 잠을 못 이루고 누워 계신가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 순간이 두려우신가요? 오늘 밤 벌써 화장실 때문에 2번 깼나요? 3번? 4번?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야간 화장실 이동 중 넘어지십니다. 어떤 분은 고관절이 부러지고, 어떤 분은 머리를 부딪히고, 어떤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진료해 왔으며, 특히 고령 환자분들을 위한 영양 연구에도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물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젯밤을 생각해 보세요.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1번, 2번, 그보다 더? 이제 그 전날 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전날 밤도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고,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지금 당장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익숙한 압박감에 깨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정신이 몽롱하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내립니다. 일어서는 순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어지럽습니다. 벽을 더듬습니다. 화장실을 향해 3걸음 내딛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깜깜해집니다. 이런 일이 서울에서만 매일 1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어납니다. 16일 가족이 한밤중에 그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입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으면 몸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뇌가 독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합니다. 야간 배뇨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이 6개월 안에 당뇨병, 심장병, 치매 진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만성 수면 장애는 조용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것이 단순히 과민성 방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입을 마르게 하고 변비를 일으키고 머리를 흐리게 만드는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시도해 보셨나요? 효과 있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간의 임상 진료와 연구 끝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같이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면 중에 몸이 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특정 과일에서 발견되는 자연 효소가 방광 신호 체계를 완전히 재설정하고 야간 시간 동안 신장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밤에 5번, 6번, 7번 깨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2주 안에 대부분 1번 또는 전혀 깨지 않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달 안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정확한 과일들, 먹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효과를 내는 정확한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면, 에너지, 독립성을 되찾아주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실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지금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가려고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1번, 2번, 3번. 밤에 단 1번이라도 일어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20년 넘게 일했고 야간 배뇨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깰 때마다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배뇨 자체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하지만 연구 중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방광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전립선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야간 시간 동안 신장이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60세 이상의 대부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특정 효소에 의해 직접 조절됩니다. 이 효소가 고갈되면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할 수 없습니다. 보존해야 할 밤 시간에 너무 많은 수분을 생성합니다. 방광이 정상보다 빨리 차오릅니다. 여러 번 깨게 됩니다. 매일 아침 피곤함을 느낍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확한 효소를 농축된 양으로 함유한 과일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수면 전 정확한 2시간의 시간대에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 기능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집중하시라고 권하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녹색 키위가 아니라 특히 골드 키위입니다. 이 과일 안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수면 중에 신장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재흡수하도록 도와서 소변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방광과 뇌 사이의 신경 신호를 진정시켜서 잠에서 깨게 만드는 급박한 느낌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키위를 드시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정확히 골드 키위 2개를 드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왜 이 시간대일까요? 액티니딘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9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효소가 최대 강도로 작동하여 신장에 수분을 보유하고 방광을 진정시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차이를 만드는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 키위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반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과육을 퍼내세요. 천천히 드시되 각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소가 점진적으로 방출되고 위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키위를 드신 후 정확히 반 컵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효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제 환자 중에 서대문에 사시는 박 씨라는 70세 남성이 있었는데 매일 밤 5번씩 깨곤 했습니다. 5번이요. 부인도 지쳐 있었고 본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키위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 와서 울면서 인생을 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체에 필요한 특정 도구를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간 배뇨가 여러분의 수명을 수년간 빼앗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니 오늘 밤 모든 것을 바꿀 3가지 과일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과일은 키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먹는 아무 키위나가 아닙니다.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정확히 오후 7시에 완전히 껍질을 벗긴 중간 크기 키위 정확히 2개를 드셔야 합니다. 이 2시간의 간격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방광의 신경 신호를 최적화하는데 정확히 90분에서 12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자정까지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과도한 수분이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노인들이 단순히 잘못된 시간에 키위를 먹어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제 클리닉에 오신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6번씩 깨곤 했습니다. 6번이요? 딸이 그녀를 확인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한 달 동안 키위를 먹어봤지만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드셨냐고 물었더니 점심때라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오후 7시에 키위 2개를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흘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밤새 숙면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2번째 과일은 파파야인데 여기서 모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신선한 파파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약간 말린 파파야여야 하는데 한국 시장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종류이며 설탕으로 코팅된 버전이 아닙니다. 정확히 40g, 즉 작은 조각 약 4개가 필요합니다. 건조 과정은 수분 함량을 60% 줄이면서 파파인이라는 효소를 농축시킵니다. 신선한 파파야는 실제로 너무 많은 액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야간 변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말린 버전은 방광을 넘치게 하지 않으면서 효소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잠자기 전 그 중요한 2시간 시점에 키위와 동시에 이것을 드세요. 저는 인천에 사시는 74세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는 8년간 고통받았습니다. 8년간의 수면 방해, 피로, 그리고 밤에 방광을 조절할 수 없어서 여행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먹어봤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더니 심한 탈수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오후 8시에 말린 파파야와 키위를 함께 먹기 시작했을 때 그의 야간 화장실 횟수는 밤에 5번에서 6주 만에 제로로 줄었습니다. 제로요? 그는 제 진료실에서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3번째 과일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를 조각으로 자르고 최소 3시간 동안 냉동시키세요. 그런 다음 오후 6시에 키위와 파파야를 먹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냉동 바나나를 천천히 드세요. 각 조각을 입안에서 녹이세요. 차가운 온도와 바나나당 422mg의 높은 칼륨 함량이 결합되어 신장이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게 하여 수면 시간 동안 소변 생성을 극적으로 줄입니다. 냉동 과정은 또한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분해하는데 이것은 밤에 방광을 진정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유익한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타이밍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과일들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냉동 바나나를 1시간 전에, 그 다음 키위와 말린 파파야를 함께 잠자기 2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신체의 연쇄 효과를 만들어 밤 시간의 신장과 방광 기능 전체를 재설정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밤 전체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금지된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로 수박, 멜론 또는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평생 의사들이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과도한 양의 수분과 천연 이뇨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수박은 92%가 물입니다.
잠들기 전에 수박을 드시면 본질적으로 물 3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 방광을 더 빨리 채우는 성분까지 추가됩니다. 신장이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밤새 계속 걸러내고 여러분은 2시간마다 소변을 보고 싶어서 깨어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잠들기 전에 과일 샐러드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환자 2,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수면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은 매일 밤 5번씩 깨어나셨습니다. 비타민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매일 저녁 수박 반 통을 드셨다고 하셨어요. 이 습관을 중단한 지 사흘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안에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정확히 2시간의 시간대에 이 과일들 중 정확히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은 신장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일치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일은 파파야입니다. 큰 하와이산 파파야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시아산 품종입니다. 정확히 150g, 주먹을 쥔 크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소화 시스템에서 단백질을 매우 효율적으로 분해해서 몸이 방광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소화가 원활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신경계가 이완되고 급한 화장실 신호가 단순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껍질째 중간 크기 키위 2개를 드셔야 합니다. 네, 껍질째요.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껍질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또 다른 소화효소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키위 과육의 천연 세로토닌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 조합은 방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면 주기를 깊게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키위 2개를 먹은 노인들은 35% 더 빨리 잠들었고 42% 더 오래 잠을 잤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바나나인데 작은 갈색 반점이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녹색도 아니고 완전히 갈색도 아니고 완벽하게 익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반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중간 크기 바나나 1개가 필요합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밤새 혈당을 조절해서 한밤중에 소변을 유발하는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계속 주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과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야간 배뇨를 증가시킵니다. 먹기 30분 전에 선택한 과일을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산곤에 도달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시고 각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것은 침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과일이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소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규칙 하나, 이 과일들을 물이나 어떤 액체와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을 먹은 후 최소 45분을 기다린 다음 마시세요. 과일을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시면 귀중한 효소가 희석되고 시스템을 통해 너무 빨리 씻겨나갑니다. 효소들이 제 역할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정확한 과일들과 피곤한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멈출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잘못 알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을 매일 밤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황금 과일은 키위입니다. 아무 키위나가 아니라 중간 크기 키위 2개를 잠자리에 누울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키위일까요? 키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액티니딘이라는 독특한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밤 동안 방광과 신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몸이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보유하도록 도와서 새벽 2시, 4시, 5시 반에 깨우는 급한 신호를 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지쳐서 오셨는데 눈 밑에 멍처럼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6번씩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6번이요. 자녀분들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라고 했대요.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셨습니다. 짐이 된 것 같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키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8일 만에 밤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까지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말씀하실 때 우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하시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키위를 잘못 드시는 겁니다. 키위를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껍질에는 방광을 진정시키는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껍질째 드세요. 털이 있는 질감이 처음에는 거슬리지만 이틀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완전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번째 과일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타트 체리입니다. 슈퍼마켓의 단 체리가 아니라 타트 체리, 신 것들입니다. 정확히 한 컵이 필요하고 잠들기 1시간 전 키위를 드신 후 30분 뒤에 드셔야 합니다.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방광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방광이 절반만 차 있어도 뇌에 잘못된 급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량만 나오는데도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오신 68세 초혜 씨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으셨고 밤에 80회 소변을 보셨습니다. 2년 넘게 90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계속 일어나고 눕기를 반복하셔서 부인께서는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키위와 타트체리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첫 주에는 밤에 5회로 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3회로 줄었습니다. 6주 후에는 첫 화장실 가기 전까지 5시간을 꼬박 주무셨습니다. 전립선은 변하지 않았지만 방광 조절 능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따라야 할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8시에 껍질째 키위 2개를 드십시오. 8시 30분에 정확히 15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9시에 타트체리 1컵을 드십니다. 그런 다음 9시 30분에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웁니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시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10시까지 잠자리에 드십시오. 9시 30분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시면 몸이 깊은 수면 주기에 들어가고 방광 신호가 자연스럽게 밤새 조용해집니다. 이 요법은 방광과 뇌가 젊었을 때처럼 다시 함께 작동하도록 재훈련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금 2시간 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여전히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씩 깨는 이유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시간대는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자연스러운 주기로 작동하며 낮과 밤 내내 파도처럼 수분을 처리합니다. 이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신장이 휴식 단계에 들어가야 할 때 과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2시간 창에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과일들의 천연 효소가 신장의 야간 주기와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필요한 과일은 파파야, 키위, 파인애플입니다. 이 3가지 과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 들어있습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 들어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방광 조직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요로의 염증을 줄이는 특별한 효소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 1회분을 드십니다. 1회분은 파파야 반개 또는 키위 2개 또는 신선한 파인애플 1컵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하고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드십시오. 이 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효소가 약간씩 다르게 작동하고 효과를 유지하려면 몸에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실수를 범합니다. 파파야를 통째로 먹거나 키위를 4개 먹고는 왜 밤에 더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수분과 천연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방광을 자극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양은 20년간의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파파야 반개, 키위 2개, 파인애플 1컵, 이 양을 외우십시오. 이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준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을 실온에서 드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과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효소 흡수를 최대 40%까지 느리게 합니다. 먹기 최소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십시오. 서울의 제 환자들 중 일부는 저녁까지 완벽한 실온이 되도록 하루 종일 주방 조리대에 과일을 놔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씹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한 입을 최소 15번은 씹어야 합니다. 효소는 입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여 타액과 섞여 즉시 방광 진정 과정을 시작합니다. 큰 덩어리를 삼키면 그 효소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은 후 30분 동안은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과일이 약간 목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즉시 물을 마시면 흡수되기 전에 목과 위에 있는 효소 코팅이 씻겨 나갑니다. 30분을 꼬박 기다리십시오. 그 후에는 필요하면 물을 조금 마셔도 되지만 잠들기 전에는 반 컵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마법은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이 효소들은 밤새 작용하여 방광과 뇌 사이에 과민 신호를 줄입니다. 방광이 잘못된 급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요로의 염증이 감소합니다. 신장이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소변을 농축하므로 수면 시간 동안 생성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 후에 개선을 느낍니다. 대부분은 7, 10일간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이 패턴에 적응하면 결과는 강하게 유지됩니다.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방광 신호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그 지치는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야간 배뇨를 멈추기 위해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3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이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과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일 속 천연 효소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신장의 여과율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밤에 소변 생성을 느리게 하는데 이 2시간의 준비 시간을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과일을 너무 일찍 먹으면 잠들기 전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쉬려고 할 때 방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의 은퇴한 교사분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5번씩 깨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이나요? 부인께서는 어두운 화장실에서 넘어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낮에는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끊었습니다. 커피와 차는 완전히 피했습니다. 심지어 입이 너무 말라서 삼키기조차 힘들 정도로 만드는 약까지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평생 겪어야 할 고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2시간의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특정 분량의 과일을 드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밤 11시에 주무셨기 때문에 정확히 저녁 9시에 과일을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8시 반도 아니고 9시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9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5번 깨던 것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부인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저녁에 아무 때나 과일을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2시간 시간대는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면 주기 동안 우리 몸이 과일 효소를 처리하고 신장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에 기반한 엄격한 요구사항입니다. 신장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혈액을 여과하지만 적절한 신호를 받으면 더 느린 야간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섭취한 과일의 효소가 그 신호를 보냅니다. 이 효소들은 신장의 수분을 보존하고 야간 소변 생성을 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시간이 정확할 때만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복용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특정 시간에 복용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생체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2시간 시간대는 자연스러운 신장 주기 및 깊은 수면 중 방광의 수분 보유 능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모든 분들은 2시간 규칙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황금 시간대를 계산하십시오.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그 시간에서 정확히 2시간을 빼십시오. 그때가 매일 저녁 과일을 드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적어 두십시오. 휴대전화 알람에 설정하십시오. 이 시간이 밤새 방해받지 않고 주무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의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없앤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에 사시는 78살박 여사님이 매일 밤 5번씩 깨던 것에서 아침까지 완전히 주무시게 된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주무시려는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키위 과일 150g을 드셔야 합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오렌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키위 과일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중간 크기 키위 2개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키위 과일에 악틴이딘이라는 효소가 특정 시간 동안 소변 생성을 농축하라고 신장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속에 키위를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 90분을 기다린 다음 정확히 저녁 7시 반에 키위를 드십시오. 두 번째 단계. 키위를 드신 후 30분 뒤에 정확히 1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계량컵을 사용하십시오. 짐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반 컵의 반도 안 됩니다. 온도는 1000정도인 약 37도여야 합니다. 냉장고의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적은 양의 물이 키위 효소를 활성화하고
방광이 야간 용량을 재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 깨어날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액체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입이 마르다고 느껴지든 상관없습니다. 목이 마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정확히 있습니다. 야간 benyo의 80%는 실제 방광이 차 있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방광 신경에 의한 잘못된 신호입니다. 키위 방법은 이러한 신경을 재훈련시키지만 정확히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이 효과를 내려면 저녁 5시 이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즉시 버리십시오. 수박은 안 됩니다. 포도는 안 됩니다. 국이나 찌개도 안 됩니다. 짠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소금은 자는 동안에도 몸이 더 많은 물을 마시도록 강요합니다. 세포가 혈액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신장은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며 깨어나게 됩니다. 짠 것 한 번이 저녁 식사 하나가 3일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초혜 씨가 2주 동안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 키위 요법을 완벽하게 따르셨지만 저녁 6시에 김치찌개를 계속 드셨습니다. 왜 여전히 밤에 3번씩 깨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저녁 5시 이후에 짠 찌개 드시는 것을 멈추시자마자 단 4일 만에 밤새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4일입니다. 해결책은 그렇게 간단했지만 저녁 식사 습관 하나를 바꾸지 않으셔서 2주를 허비하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바나나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빈속에 키위 2개를 드세요.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100ml를 마시세요. 그 다음엔 아침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7일 연속으로 하세요. 7일 후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확히 이렇게 써주세요. 밤새 푹 잤습니다. 제가 이런 댓글을 수백 개 보게 되면 다른 어르신들도 이 방법을 시도할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만 돕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밤마다 지쳐서 깰 때마다 심장이 약해집니다. 깊은 잠 없이는 뇌가 스스로 제대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휴식을 되찾으세요. 상쾌하고 건강하게 일어날 자격이 있으십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 2시간 시간대에 어떤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으로 힘들어 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분명 감사해 하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